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명숙 모해이중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세상에 알린 제보자 X가 지난주에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체포 사유는 윤우진 명예훼손 사건의 재판에 5개월간 출석하지 않았다. 제보자 X는 나 해외에 있었고 기소된지도 몰랐고 재판 통보도 못 받았다. 근데 5개월 동안 가만히 있던 검찰이 왜 갑자기 9월 말부터 체포 영장을 발동하고 난리를 쳤는가. 똥줄이 탄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제보자 X가 10월달 동안 김건희의 주가 조작 혐의와 그 김건희와 함께한 핵심 인물 이준수에 대해서 지금 까발리기 시작했잖아. 더 탐사와 함께. 이준수는 단 한 번도 검찰의 수사방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검찰이 꼭꼭 보호해줬던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나오자마자 지금 이제 제보자 X의 입을 막겠다고 지금 체포를 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제보자 X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뭘 하고 있다라는 지금 소식이 하나도 지금 들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 진영을 위해서 열심히 제보하고 폭로하고 이랬던 분들이 다 보면 검찰한테 끝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도이치모터스 제보한 경찰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이 나서서 지켜주질 않아요. 모해이중 사건의 죄수들도 목숨 걸고 제보했는데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잖아. 결국 그 사람들이 다 지금 고통받고 자기의 증언을 다 뒤집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세상에 나올 진실들을 목숨을 걸고 제보를 하면은 민주당이 그걸 가지고 사건을 만들고 싸워야 되는데 민주당이 무시해버려. 채널A 사건도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유시민이 기소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고, 대장동 사건도 50억 클럽까지 나오고 곽상도 아들이 50억 퇴직금까지 받은 상황이 나는데도 이재명이 공공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민주당이 아무도 지켜주지 않고 몸싸움을 안 하니까. 민주당이 이런 식의 기득권 정당으로서의 그 진짜 식물 정당의 모습을 의원들이 계속 갖고 있는 이상 민주당이 아무리 얼굴에 회치를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재명의 당대표가 되고 문재인이 되고 해도 계속 뭔가 바뀌는 것 같은 재수치원을 취하지만 민주당의 본질적인 이 개파 정치, 의원 내각제와 같은 개파 정치 책임지지 않는 거. 내 개파만 되면 되고 공천만 받으면 된다라는 이런 거의 정치 노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민주당을 위해 싸울 투사도 민주당을 위해 제보할 사람들도 이제 없어지는 거죠. 수밖에 없죠. 기득권 자영업자들만 남는 거지. 12월 22일에 이종원이 부활할 거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덜어 있어요. 이종원 이름이 붙고 있고 개국 뭐 이름이 붙어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이종원이 집회에 나올 일도 연단에 설 일이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 이종원은 본인이 연단에 서는 순간 죽을 거라는 걸 본인이 죽는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걸요? 이종원이 연단에 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촛불행동에, 그 촛불 집회. 그 촛불 집회를 한 진보 유튜버 한 45개가 동시 송출하지 않나요? 그 동시 송출하는데 이종원이 딱 올라섰는데 사람들이 통장가를 외치는 순간 모든 진보 유튜버들의 다 방송이 나간다는 거예요. 수십만이 동시에 본다는 거예요. 얘네들과 이 집행부가 버티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통장가 외치는 사람 일부라는 거잖아. 대형 유튜버들도 조용하고 일부라는 거죠. 이걸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 근데 얘가 올라갔는데 통장가라고 연호되는 순간 전 유튜버의 진보 유튜버의 전부 동시 선출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종원은 죽어요. 그 순간 어느 유튜버도 침묵할 수가 없고요. 그 상황을 언론이고 검찰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 얘는 본인이 죽는다는 걸 알아. 못 나와요, 여러분. 근데 그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종원을 연단에 세웠다? 이종원이 연단에 나온다? 이거는 그 이종원과 집행부를 의심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종원한테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 집행부를 보시면 민주당에 배지를 달고 싶어 하거나 민주당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천하고. 민주당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촛불 집회가 어떤 방식으로 폐색될지는 알 수 없어요. 제보자 X가 그랬죠. 처벌받지 않은 자신감으로 김건희 여기까지 왔다고. 그걸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아무런 그 대책도 없이 지금 그 일을 범해야 한다는 거. 지금 사실상 이종원은, 그러니까 이종원의 명예는 이제 죽었다고 봐야죠. 진보 유튜버로서의 가치는 죽었다고 봐야죠. 만약에 저 사람한테 남아있는 가치가 있다면 우리 진영 유튜버들 다, 사이버불링 하는 거. 그렇게 해서 갈라치기 하는 거.
분란의 씨앗이 되는, 그거 외에는 이 사람의 이 효용 가치는 이제 거의 없다고 봐요. 이 사람 썼던 사람들 보면.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종원이 사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는 우리 진영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제는 검찰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 왜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가? 전 진짜 우리 진영의 사람들한테 정말 원망이 됩니다. 근데 자기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종원의 후원금 문제, 뭐 보이스피싱 문제라든가 이 개국본 회비 문제나 이 상황을 조금만 정말 몇 시간만이라도 투자해서 보시면 이거 진짜 너무너무 구리거든요. 이종원 이 사건들은 정말 그냥 헷갈리게 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구려요. 구리지 않은 곳이 없어요. 돈과 관련된 부분이. 그리고 이종원의 이 문제는요, 본인이 통장을 까기 전에 본인 스스로 자백을 하기 전까지는요, 사실 이거 끝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미. 계속 다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지금 그 이종원의 이 보이스피싱 사건, 개국본의 정관 문제, 지금 여의도로 옮긴 문제, 여러 가지들이 지금 이제 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것들의 원인과 결과들을 알아내고 추론하기 위한, 저는 타임라인을 좀 많은 사람들이 좀 한 번은 복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방송을 좀 할게요. 자, 10월 5일 8차, 10월 12일 9차, 10월 19일이 여의도 10차 집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 2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그 모든 일이요, 이 2주 사이에 다 벌어졌어요, 여러분. 자, 10월 5일 8차가 되기 직전에 갑자기 이종원이 방송에서 거의 진짜 꽉꽉 넘어가는 그 목소리로 거의 히스테리 수준의 방송을 해요. 그때 이종원의 얼굴을 보면요, 막 사가 있어요, 지금처럼. 뭔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듯한 그 표정으로 거의 윤석열 사태를 외치는 순간 이 집회는 망하는 거야! 하면서 거의 혈압약 먹은 수준으로 방송을 해요. 윤석열 사태 외치는 선동가들 절대 박멸하세요. 윤석열 사태 파면 선동하는 거는 불악지야. 그래서 내가 윤석열 사태 안 된다는 거야 하면서 막 방송을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압박을 받으면 저런 식의 방송을 할까라는 느낌이 들 만큼 얼굴 표정이 썩어 있어요. 거의 혈압약 먹은 수준의 방송을 합니다. 자, 그리고 8차 집회에서 막 그런 윤석열 사태나 조국 수호 집회 갖고 팩 든 사람들 막 짝쳐내고 그러죠. 자, 6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10월 7일 월요일, 10월 8일 화요일, 10월 수요일, 10월 9일 한글날 공휴일, 수요일. 보이스피싱은 10월 7일과 8일 사이에 났다고 하죠. 언제 몇 시간에 났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10월 7일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 10월 7일 오전에 이종원이 갑자기 방송을 해요. 그러면서 박수 칠 때 떠나겠다. 촛불 집회 중단한다. 압박감이 너무 크다. 대결 양상이 지속되면은 정권에 부담이 되고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나는 촛불 집회 그만하겠다면서 촛불 집회 중단 선언을 해요. 폭탄 선언을 하거든요. 벙치지 다. 지팡부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자기가 혼자 선언을 해요. 그만한다고. 자, 근데 그날 촛불 집회를 그만하겠다고 한 그날 보이스피싱 사건이 일어나요. 그럼 보이스피싱 사건은 원인일까 결과일까? 그리고 그 즈음에서 언론 기사들이 뭐가 나냐? 그 촛불 집회 주최자 이종원은 누구인가? 이종원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종원은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고 봐요. 본인이 말하지 않지만. 그리고 보이스피싱이 그날 동시에 납니다. 그만두겠다고 한 날. 자, 8일 보이스피싱, 9일 금감원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세상을 속이고 12일 날 마지막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저는 그 상황에서 검찰이 윤석열이 가만히 있었을까? 윤석열이 거의 사퇴하는 분위기였거든, 그때만 해도. 근데 상황이 윤석열 사퇴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고, 자, 8차, 9차 갑니다. 그리고 나서 13일 일요일이죠. 14일 월요일 조국 장관은 사퇴해요. 그날 밤에 이종원은 막 늑대가 부르짖듯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조국이에요. 조국을 우리가 지켜야 돼 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굉장히 어색해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처음 집회 시작을 이종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은 조국 지키기에 올인할 때라고 했어요.
근데 집회가 커지니까 윤석열 사퇴 외치는 사람 뿌락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결론은 뭐냐? 조국이 사퇴예요. 근데 조국이 사퇴하면서 뭐라고 했냐? 촛불 집회도 끝났으니까. 마치 촛불 집회를 끝나고 조국은 사퇴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조국 장관이 글을 올리죠. 근데 그러고 나서 황당한 게 뭐냐면 그 다음날 이종헌이 이제 촛불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조국 장관이 사퇴했으니까 모든 공은 국회에 넘어왔으니까 국회로 넘어가서 공수처 설치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또 이 윤석열은 뭐라고 하냐? 국민과 국회의 뜻을 받들어 검찰 개혁을 성실하게 하겠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은 사퇴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든요. 자, 윤석열 사퇴를 외치고 조국 수호를 외쳤는데 막상 조국은 사퇴하고 윤석열은 지켜지면서 이 촛불 집회는 여의도로 가버려요. 그러면서 윤석열은 다시 부활합니다. 10월 15일 날 본인이 촛불 집회를 다시 열겠다고 하죠. 여의도에서. 16일 날 김남국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촛불 집회 비용은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후원해달라고 독려하는 방송을 하죠. 불과 일주일 전에 보이스피싱이 있었는데 불과 며칠 전에 보이스피싱이 있었는데 조국 장관의 사퇴를 하면서 울먹이면서 방송을 합니다. 자, 여의도를 가겠다라고 하는 거, 5일 만에 본인의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거, 누군가는 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들, 집회와 관련돼서 본인한테 들어오는 어떤 정치적 압박이나 이런 걸 누군가 해결했다라는 그 어떤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신박하게 여의도로 19일날 갑니다. 다시 말해서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옮기는 이 사이에 이 사람한테 누군가 해결사가 등장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촛불 집회를 그만두겠다. 이게 보이스피싱 때문인지 정치적 압박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만두겠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며칠 만에 조국 장관이 사퇴하자마자 다시 여의도로 옮기겠다고 해요. 자, 그러고 나서 10차에서 여의도 집회가 벌어지죠. 그 다음에 홀딱 깨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날 이 개 실장이라는 여자가 개국본에 카페에다 통지를 해요. 사단법인 개국본을 만들겠다. 다시 말해서 후원금을 받은 것들을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전부 다 사단법인으로 하면은, 그리고 기본권 지정단체로 만들지 않으면 이 돈은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해서 지금 개국본이 온 거잖아요. 지금 이 이정헌의 이 후원금 문제, 보이스피싱 문제, 그 다음에 이 개국본을 통해서 회비를 받아서 자기 사비의 그 시사타파 운영비를 쓰는 이런 모든 돈 문제는요, 다 8차에서 10차 사이에 2주간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열흘에서 열 사이에. 사건이 일어나고 사건이 해결되고 또 다른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들이 나오는 지금 이정헌한테 그 불러붙어 있는 이 돈 문제와 관련된 의혹들이 벌어진 일들은 다 10월 5일에서 10월 19일, 20일 사이에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모든 일들이 다 벌어졌어요. 그때 이정헌은 무슨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었고 왜 이 사건과 보이스피싱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여의도로 옮긴 것은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리고 개국본은 왜 사단법인으로 출범을 하게 됐는가에 대한 이 모든 것은 연관관계가 있어 보여요. 너무 시기적으로 가까워. 만약에 본인이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조국 수호를 외치면서 여의도로 옮기지 않고 그 순수함을 그대로 유지해서 12월까지 서초동 앞에서 집회를 그 규모로 유지했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윤석열은 100% 사퇴했어요. 왜냐, 그 당시에 윤석열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 그 압박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계속될 거예요. 근데 여의도로 가버리죠. 촛불 집회를 주최하는 사람이 순수성이 훼손되고 애초의 취지가 훼손되고 그 사람이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이나 압박을 받는다거나 어떤 계파와 결탁해서 그들과 함께 이 집회의 원래 본래 본질을 흐트렀을 때,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어떤 요구에 따라서 집회의 성격을 바꿀 때 결국은 그 집회는 비극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집회의 끝은 그들만의 정치게임과 머니게임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모두를 속이고 모두의 그 순수한 열정들을 다 속이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저는 이 상황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